1993년 3월 9일 경북포 항에서 팀스피릿 훈련 연합상 6작전에 참가한 미군들이 전술훈련을 하고 있다. 자료사 진 최근 한국과 미국은 해마 다 3, 4월에 해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올해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1954년부터 시작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지난 65년 동안 한반 도 상황에 따라 이름과 내용 이 조금씩 변해왔다. 처음에는 방어적 형태로 이뤄졌으나 나중에는 반격을 통한 공격적 성격이 강해졌다. 이번 중단 조처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디딤돌로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년 전 오늘인 1993년 3월 8일 오후 5시 김정일 북한군 최고사령관은 내일 3월 9일부터 전국전 민정군의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팀스피릿 훈련이 북침을 위한 예비전쟁, 핵시험 전쟁이라 주장했다. 3월 9일 시작 한 팀스피릿 훈련에는 국군 7만 명, 미군 5만 명, 미국 항공모함 인디펜던스호 등이 참가했다. 2달 남짓 진행된 당시 팀스피릿 훈련기 간의 북한군 병사의 외출 휴가가 취소됐고 병사들은 전원이 삭발을 했다. 북한은 전 부대에 소총 실탄을 지급했고 병사들이 생활하는 내 무시를 지상에서 갱도로 옮겼다. 고위 장교들은 지하 반공호에서 임박한 공격에 대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평양 시내에는 무장 장갑차가 출동해 사회안전부, 경찰, 성사 등 주요 기관 주변에 포진했다. 무장경찰이 곳곳에 검문소를 세워 차량의 통행증을 확인했다. 농촌 주민들은 공습에 대비해 집 주변에 반공호를 파야 했다. 팀스피릿 훈련은 최근 한국과 미국이 올해부터 중단하기로 합의한 키리졸브 훈련의 전신이 팀스피릿 훈련 한창 때는 참가 병력이 20만 물결표 30만 명에 이르렀다. 냉전시대 팀스피릿 훈련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이었다. 해마 다 3에서 4월에는 한미 군사 훈련과 북한의 맞대응으로 군 사적 긴장이 팽팽해졌다. 한반도의 봄은 출래불사춘이었다. 한반도 봄은 매년 출래불사춘 한국전쟁 휴전 이후 65년 동안 한국과 미국은 다양한 연합훈련을 해오고 있다. 이 가운데 매년 3에서 4월에 하는 대규모 훈련 두 나라 정치 상황, 북관계, 국제정세 등에 따라 이름과 내용, 규모, 성격이 계속 달라졌다. 포커스 렌즈 1954년에서 1968년 포커스 레티나 1969년에서 197 0 프리덤 볼트 1971 물결표 1975 팀스피릿 19 76에서 1993 한미연합 전시증원 RSOI 훈련 19 94에서 2007 키리졸브 2008년에서 2018년 훈련의 이름과 성격은 바뀌지만 지휘와 기획은 미국이 맡고 한국이 참가하는 역할 구분은 바뀌지 않는다. 한미연합훈련은 1954년에 시작해 한국전쟁 때 미국은 6만 명을 파병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맺어지자 1954년 미군 철수가 본격화됐다. 유엔군 사령부 주관으로 1954년부터 포커스 렌즈 연습을 시작했다. 50에서 60년대 포커스 렌즈 훈련은 현상 유지와 방어 성격이 강했다. 한미는 한국전쟁 재발 상황을 가정해 훈련했다. 북한군 침략을 물리치고 휴전선 근처의 비무장지대를 재설정하는 제한된 훈련 목표를 설정했다. 북한군이 남침하면 미군과 국군은 강까지 단계적으로 후퇴하고 서울을 비우는 방안도 검토해 이후 전열을 재정비해 뺏긴 휴전선 이남 지역을 회복하는 시나리오였다. 9년 3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이 경기도 여주 남한강 근처에서 열린 포커스 레티나 훈련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 훈련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한국의 불안감을 달래려고 미군 공수부대원들이 미 본토에서 수송기로 공수대 참가했다. 국가기록원 한미 연합훈련은 1969년 기동 성을 크게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이름도 포커스 렌즈에서 포커스 레티나가 됐다. 1969년 3월 17일경 기도 여주 남한강 인근에서 첫 포커스 레티나 훈련이 시작됐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주둔한 미 82 공수사단 2,500여 명이 미 본토에서 대형 수송기를 31시간 타고 왔다. 국군 공수부대 6 동참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미국이
얼마나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사정은 이보다 훨씬 복잡했다. 1969년 3월 한반 도의 군사적 긴장이 아주 높아졌다. 1968년 1월 20일 북한군 특수부대가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 청와대 인근까지 침투했다. 이틀 뒤인 1월 23일 애동의 원산 앞바다에서 미국 해군정 보수집함 푸에블로호가 북한군에 납포됐다. 1969년 미국은 베트남에서 패전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과 소련을 상대해 막대한 군사비를 쓰고 있었다. 미국은 군비 지출을 줄이고 아시아에서 발을 빼고 싶어 했다. 한국전쟁 직후 36만 명이던 주한미 군이 6만 명으로 줄었다. 미국은 주한미군 수를 줄이는 대신 신속기동성을 강조하는 포커스 레티나 훈련으로 한국을 달래려고 했다. 만약 북한이 남침하면 미 본토에서 하루 반나절인 31시간 만에 미군이 수송기를 타고 달려오니 안심하라는 것이었다.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1969년 7월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 각국이 대처하라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다. 1971년 미국은 주한미 군 7사단 2만 명을 철수시켜 베트남에 보냈다. 71년 한미연합훈련 이름이 프리덤 볼트로 바뀌었다. 주한미 군 7사단 철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만을 달래고 북한에는 경고를 하려는 의도였다. 한국과 미국 양쪽을 튼튼하게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나사를 뜻하는 볼트가 훈련 이름에 들어갔다. 1973년에는 공세적인 성격인 전진방어 개념을 미국이 도입했다. 이전까지는 북한 남침을 격퇴하고 휴전선, 이남 지역 원상회복이 한미 연합훈련의 목표였다. 전진 방어 개념은 달랐다. 북한군이 공격하면 미 공군 B-5 이 폭격기가 24시간 폭격해 북한군의 서울 북부 진입을 막고 북한 개성을 점령해 9일 만에 전쟁을 끝내는 것이었다. 이 전략에 따라 비무장지대 남쪽에 미군과 군 포병부대가 전진 배치됐고 이에 맞서 북한 포병도 전진 배치됐다.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북베트남의 승리로 끝나고 북한이 대남 공세를 강화하자 국내에서 안보 불안감이 커졌다. 이에 프리덤 볼트를 확대한 팀스피릿 훈련이 1976년 6월 처음 실시됐다. 1978년 한미연합 사가 창설돼 팀스피릿 훈련 등 한미연합훈련 주관이 유엔사에서 한미연합사로 관됐다. 1976년부터 팀스 피릿 훈련이 시작된 배경에는 헬싱키 선언 1975년 8월도 있었다. 미국과 소련, 유럽 등 35개국이 서명한 헬싱키 선언의 핵심 내용은 주권 존중, 전쟁 방지, 인권 보호 등이다. 헬싱키 선언으로 유럽에서 더 이상 대규모 군사훈련이 어려워지자 미국이 한국을 대체 훈련지로 선택했다. 냉전 시기 팀스피릿 훈련에 20만 명이 넘는 병력이 참가해 세계 최대 군사 기동훈련이 된 데는 이런 국제정치 배경도 있었다. 이 훈련에는 연합해상작전, 전기동훈련, 연합상륙작전, 공수낙하훈련, 각종 지원작전, 훈련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핵폭격 모의훈련까지 들어 있었다. 진짜 전쟁에 대한 두려움 시간이 갈수록 한미연합군사훈련은 공격적으로 바뀌었다. 1983년에는 공지전 에어랜드 비 배틀 전략이 도입됐다. 이 전략은 지상군과 공군, 이 공조의 적진 후방 중심을 깊숙이 공격하는 전략이다. 한반도 상황에 적용하면 북한이 남침할 경우 단순 남한 방어를 넘어 전쟁을 북쪽까지 확대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북핵 문제가 불거진 1992년에는 한반도 작전계획 작계 2더 공격적으로 바뀌었다. 92년에 변경된 작계 5027, 92에서는 U-42 해병 3사단, 국군 해병 1사단이 동해 원산에 상륙한 뒤 서쪽으로 진격해 평양을 점령하도록 했다. 이와 동시에 미 보병부대가 비무장지대를 넘어 북진해 이들을 지원하도록 했다. 한미연합군은 평양을 점령한 뒤 핵시설이 있는 영변까지 진출해 핵시설을 파괴하는 임무도 맡았다. 작계 5027-92에서는 북한군의 남침 준비 징후, 첩보, 대규모 탱크 부대 이동, 포대가 은폐진지에서 개방 등 가 있을 경우 교전 발생,
전이라도 전투태세를 갖춘 미군과 국군을 전방진지에 투입하도록 했다. 남침 준비로 보이는 모호한 징후에도 대북 선제 공격이 가능해졌다. 팀스피릿은 한미가 한반도를 작전구역으로 하는 작계 5.027을 적용해 숙달하는 훈련이다. 훈련은 4단계 북한 군 남침 전단계 초기 침공, 저지 역공을 위한 재편대규, 모북한 공격로 나눠 진행됐다. 한국과 미국은 팀스피릿이 연례적 방어훈련이라고 설명했지만 북한은 북침 연습이라고 격렬하게 반응해 한국에서는 이런 북한의 반응을 과장된 엄살이나 한미 동맹 약화를 노리는데 남전략쯤으로 여겼다.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대규모한 미 합동군사연습이 진짜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미 연합훈련이 벌어지면 북한은 병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맞대응 훈련을 한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군사적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다. 북한군은 일반적으로 군사활동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 투입, 농사 등 경제활동도 행한다. 한미 연합훈련 2달 남짓 동안은 진진하게 도에 들어가야 해서 이런 경제활동을 접어야 한다. 민간 경제에도 큰 공백이 생긴다. 김일성 주석은 1984년 에리히 호네커 동독 공산당 서기장과의 회담에서 적들이 팀스피릿 훈련을 벌일 때마다 우리는 매번 노동자들을 군대로 소집해 대응해야 하며 이 때문에 1년에 한 달 반 정도 노동력의 차질이 긴다고 말했다. 한 미공 군기에 맞서 북한 공군 기가 대응 출격을 하려면 공유 소모량도 급격히 늘어난 경제난으로 유류비를 당할 수 없는 북한 공군은 평소 전술훈련과 공중정찰을 극도로 통제하고 있다. 부족한 자원을 총동원해 군사대응을 해야 하는 북한군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992년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중단되기도 했던 팀 스피릿 훈련은 1994년 한미연합전시 증원 RSOI 훈련으로 대체됐다. 이 훈련은 한반도 유사시 미 본토에서 한반도로 파병될 미군 증원 병력과 전쟁 물자를 받아 전투지역에 신속하게 배치하고 이들에 대한 한국군의 지원 절차 등을 익히는 훈련이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북한 정권을 제거하고 북한의 주요 시설을 점령하는 한미연합훈련의 목표는 그대로였다. 특히 2007년 RSOI 훈련 때 한미 해병대의 남서산 만리포 상륙작전 훈련 때 논란이